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가 나의 결혼 배우자 상대가 누구일까 이거보다도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서 결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거예요. 결혼을 누구랑 하게 된다.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뭐 확인해 보는 것처럼 뭐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개인 리딩에서는 결혼을 한 분이 결혼을 누구랑 하게 될까 이걸 봐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제너럴 리딩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순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다가 결혼한 분들도 뭐 보셔도 돼요. 내 배우자랑 진짜 이렇게 결혼했다고 나왔을까? 왜냐면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의도가 이 타로에 주는 메시지가 같아야 되는데 내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내가 결혼을 어떻게 될까 미래형의 질문을 하는 게 딱 들어맞진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와 딱 적합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주시고 확인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되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계기에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지,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지, 결혼을 진행하게 되는지, 뭐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여러분의 무의식,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들이나 뭐 혹은 프로포즈를 할 때의 당시라던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나의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카드가 뽑혀졌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들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리딩은 아닙니다. 늘 이제 제 리딩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저는 카드를 그렇게 많이 뽑질 않아요. 평소에 개인 리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뽑아놓고 이렇게 물론 켈틱 크로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배열법들이 있기는 해요. 때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그 배열법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뽑아놓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딱딱 필요한 카드들을 몇 장을 뽑고 그 카드 내에서 딱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리딩은 좀 저의 스타일이 많이 들어갔어요. 카드를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카드들 사용해서 오라클 카드도 좀 넣고 타로 카드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여러 가지 카드들 제가 평상시에도 사실 한두 가지의 카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의 카드들을 때에 따라서 개인 리딩에 따라 그때의 또 느낌에 따라서 이제 뽑는 카드들 종류들도 되게 다양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저만의 색이 담긴 정말 몇 장의 카드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런 키워드 안에 들어간 위치마다의 해석, 조합들로의 해석, 이런 직관 리딩 이런 것들 좀 다 포함해서 제가 리딩을 해드릴 거고, 인트로는 여러분들에게 타로가 오늘의 주제, 저의 채널의 인트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이 리딩은 어떤 분들한테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하는 이야기 등등 저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를 써드리죠. 그러고 이제 인트로를 같이 들어주실 분들은 오늘 이 어떤 식으로 리딩을 들어야 되는지 인트로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고서 해당 번호를 클릭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담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들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다른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인트로의 짤막한 요 안에 여러분들과 그래도 요런저런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분이 간혹 막 인트로에 저의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 여기서 얘기 안 하면 어디서 하나요? 네? 제 맘이죠. 제 채널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 영상 봐주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겠다는데, 그죠? 안 들으면 될 것을.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어머머, 이게 뭐야. 그래서 혹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를 넣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일한 인트로, 이 시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리딩 재밌게 즐겨주시고,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입니다. 늘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끌리는
카드 선택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은 가장 눈에 띈 카드가 아마 지금 저 소드 사이에, 그죠? 눈과 팔과 모든 것이 묶여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저 양쪽에 똑같이 나온 도대체 저 카드가 무엇이냐. 굉장히 좀 공포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오늘 리딩이죠. 딱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구원자. 근데 되게 감동스러운 게 양쪽 다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줘요. 서로의 인생에, 서로의 일상에. 그리고 이 두 분은요, 기뻤던 것만 함께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양쪽 다 굉장히 힘들었던 사이를 같이 겪은 사이예요. 오랫동안 만나다가 결혼하는 커플일 확률도 높고요. 양쪽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하고 만나는 동안이건 나하고 만나기 전에 상황이 됐건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왔고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떠한지 양쪽 집안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이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들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 거짓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다 알게 되고 알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알고 있다고 도망가는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황 상대방이 다 알고 그거 품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유독 까칠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 둘이 함께 하려면 행복해야 되죠. 지금 되게 행복한 카드도 같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상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이 상황이 무슨 결혼이야? 내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될 것도 많고 어떤 분은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지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내가 돌싱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둘이 서로 싱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둘의 서로의 상황이 너무나 빠듯하다고 보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그리고 계속 하필이면 문제가 계속 쌓여오는 어떤 시점에 우리가 계속 도달하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근데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결혼을 하시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상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 시기에 굉장히 좀 까칠하게 나올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딱 그 중요한 시점에 상대가 굉장히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따지고 들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계속해서 이게 맞는 거냐 아니냐를 두고도 이 관계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도 굉장히 많이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까칠하거나 뭔가를 확인하려 들거나 자꾸 판단하려 들거나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물고 넘어지는 것 같은 관계가 지속된다. 그런 날들이 너무나 지속된다. 너무 힘들다. 이제는 이 연애마저도 아닌 것 같다. 결혼은 무슨 이 연애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결혼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말할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힘든 건 우리가 함께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답일지도 몰라.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당연하게 행복하지 못한 것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행복을 꿈꾸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었던 것일지도 몰라. 근데 우리 그냥 함께 하자.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이 두 분은 그 희망만 갖고 있는 상태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약속을 하거든요. 보여지는 약속을 하실 거예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둘이 약속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서류상으로, 계약서상으로 우리 둘이 함께라는 혼인신고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둘이 함께라는 것이 되어야 집 문제가 해결되든, 그죠? 뭐 대출을 받든, 상황이 나아지든, 금전적으로도 좀 괜찮아지든, 여유가 생기든, 내 가족 간의 문제도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게 되든, 우리가 확실하게 묶여 있다는 확인,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 상태가 돼야지만 우리 둘이 상황적으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 내가 어떤 식으로 결혼하게 될까, 어떻게 결혼하게 될까, 이 모든 상황을 다 종결시키고자,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조금 품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거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명분이 되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분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라고 제가 맨 처음에 칭했죠. 정말 힘들 거예요. 서로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좀 내가 한쪽은 금전적으로, 한쪽은 뭐 일적으로가 됐건. 근데 두 분이 함께 하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기 전과 결혼을 약속한 후가 너무나 다를 거예요. 반전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에게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중에 아이 소식이 먼저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이 소식이 먼저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부모가 되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더는 미룰 수가 없는 상황,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두 분이 가족으로 묶여야 되는 결정적인 상황이나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결혼을 하게 된다, 그냥 결혼을 하면서 끝, 결혼하자, 프로포즈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진짜 두 분이 결혼 서약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양가 허락을 받고, 나라에 신고를 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두 분이 다 결혼하고, 뭐 요즘은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간혹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근데 이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 여유가 조금 생길 때 결혼식을 하자라고 해서 결혼식 자체는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일단 지금 가정을 먼저 꾸리는 게 맞고, 우리가 지금 먼저 같이 사는 게 맞고,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먼저 오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이 같이 묶이게 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고 하나씩 일이 풀리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쯤에는 우리 결혼해도 되겠다, 우리 결혼식해도 되겠다, 우리 이제 하자, 좀 웃자, 즐겁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삶이 가장 힘든 순간, 그때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분은 다 결혼 정년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결혼 정년기,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누군가가 필요한 시기에 두 분이 함께한다 라고까지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냥 보지 뭐, 그냥 보지 뭐 이러는 순간이라면 지금은 결혼하실 때가 아니에요. 왜? 너무나 힘든 순간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이.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와, 나 진짜 결혼하더니 팔자가 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팔자, 이 단어, 이렇게 팔자라는 말, 막 이런 거를 좀 별로 붙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왜 우리들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옛 어른들이 해왔던 그런, 마치 그런 것처럼 둘이 잘 맞나 보다,
그러니 결혼하고서 팔자가 폈다. 너 얼굴 폈다. 결혼하고 나서. 야, 너 이제 너 좀 신수가 훤하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두 분 다. 근데 그게 진짜 가장 힘들 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고 뭐고 그냥 나는 다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한 시점. 그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1번 분들 중에 뭐 그냥 재미로 들어왔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라고 보고 계셨다면 지금은 아마 결혼 안 하실 거다. 정말 힘든 순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계실 때 그때 여러분에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제가 2번 분들 카드 보면서 와, 행복하시겠다. 이분은 복도 많다. 그 말이 그냥 바로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 상대방 쪽에 카드 왼쪽 카드들 2장 좀 보세요. 나한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마음 덕분에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의 미래를 기대해 볼 거고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실 건데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기 전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확률이 높아요. 내가 결혼을 하고도 마음을 못 잡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올 만한 일들이 없었다거나 살아오면서 내가 봐온 결혼 생활이란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결혼 생활 속에서 배신을 당한 내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거나 근데 이건 간접 경험은 아니고 사실 간접 경험이라기보다는 실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내 가족이 나의 엄마, 아빠, 그죠?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 안에서 내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리고 내 가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전 연애,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없어요. 지훈님, 전 지금도 못소리입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네, 앞으로 할 거고. 일단은 악담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악담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연애나 나의 가정이나 뭐가 됐건 간에 내가 트라우마가 되었던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고 내 등에 진짜 저렇게 다 칼 꽂은 사람처럼 나를 진짜 너무나 힘들게 한 그 누군가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환상도 없어. 근데 상대가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주는 거죠.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마치 상대가 남자라면 아빠처럼 혹은 인생 선배처럼 친오빠처럼 그죠? 내 친구가 되어줬다가 어느 날은 오빠가 되어줬다가 어느 날은 아빠가 되어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인생 전반적인 멘토처럼 1인 다역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나를 계속해서 회복시켜줍니다. 모를 거예요. 처음엔 몰라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한 것은 그렇게까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이 사람의 지속적인 사랑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계속 곁에서 주변에서 맴돌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칠 것 같을 땐 여기서 더 다치지 않도록 확 잡아주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실제로 길 걷다가 잡아주는 거 말고 아시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을 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항상 늘 주변에 이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만약에 상대가 여자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인 분들은 여자를 두고 대입을 해볼 때 이 여성은 엄마처럼 여러분들을 계속 진짜 실제로도 막 내 엄마 같아. 가끔은. 응? 내 엄마랑 너무나 닮았어. 내가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아빠와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나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아빠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라고는 하지만 상대가 이상하게 너무 이 내 가족을 닮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혹은 정말 우리 아빠와 정반대야. 너무 내 엄마와 정반대의 사람이야. 그래서 난 더 믿음이 가. 이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지나온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줬던 어떠한 이런 부분들도 이 사람에게서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면을 이 사람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이 세월과 인생과 이 과정이 이 사람과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 리딩은 아니니까 상황이 다 다른 거에 대입을 시켜드린 거예요. 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싶었을 때 이 사람이 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죽어도. 근데 이 사람이 참 내 아빠 같아. 근데 내가 내 가족을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을 생각한다고 하고 그것을 굉장히 밀어낸다 그래도 정말 안 좋은 것만 100% 있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이. 그죠? 경제적으로 너무 우리 아빠가 한심했어. 예를 들어. 근데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했던 아빠인 거죠. 내가 아플 때마다 막 어떻게 막 못하고 엄마가 정서적으로 나에게 너무 안 좋았어. 난 그래서 좀 호수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 잔잔하고 감정 기복 없는. 근데 내 애인이 이 사람이 재미는 비록 없지만 유머러스하거나 톡톡 튀는 그런 매력은 없는데 참 한결같은 거죠. 이 여자가 이 여성이. 나를 계속해서 오히려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내 감정 기복이 너무 엉망인데 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상대방인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너무나 싫어했던 혹은 내가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나를 너무 상처 준 누구 이게 꼭 가족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살아온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두 번 꽂힌 걸로는 아니라고 나오니 환경을 대입시켜서 그렇다면 가족에서부터 비롯된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은 완벽해. 근데 내가 연애를 한 대여섯 명 만나봤다 쳐요. 살면서. 근데 다 정말 별 난리야. 말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랬던 거죠. 이제는 자꾸 이런 사람만 만나는 내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해. 이 상태에서 돌아보니 이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제는 나는 결혼을 떠나서 사람을 믿거나 사람에 대한 아무 일말의 정도 없어. 나는 이제 다 모든 게 다 떨어졌어. 라고 할 때쯤에 이 사람이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까지 떨어지진 않도록 잡아줄 거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리딩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떻게 결혼하게 될 마음을 먹게 되는지 이런 리딩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사랑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상대방의 마음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은 그냥 진짜 그 마음 하나예요. 나랑 결혼하자. 나랑 살자.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나만이 사실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여러분이 결혼을 왜 하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 이 사람을 믿으니까요.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의 배경 때문이기도 해요. 이 사람과의 나의 어떤 이 만남, 이 결혼으로의 결합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확장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본다. 나의 가능성, 내 제2의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진짜 현실적인 가능성을 이 사람을 두고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만남을
이 사람과의 그 결혼을 결정을 하시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의 결혼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진행될 것 같지도 않아요. 이미 결혼은 알아서 척척척 진행되면서 여러분은 그 다음을 또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다음 계획은 결혼 후에 이런 것들이야. 결혼하고 나서의 나는 이런 것들. 그냥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적인 계획을 이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하게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너무나 힘든 와중에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을 여는 시점에 이 사람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수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만남과 약간의 교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누군가와 사귀다가 만남을 끝내고 이 사람과 결혼을 바로 해버린다든지, 이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조금 아까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게 맞나? 나는 결혼은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치만 이 사람이, 상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여러분, 상대는 무슨 죄인가요? 뭐 이런 거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사람이라는 게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래도 내 마음이 뭔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마음만으로 죄라고 할 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움이나, 근데 이게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설레임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혼란스러움이지, 내가 힘든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물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될까? 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살아볼까? 나 딴 거에 좀 해볼까? 나 그럼 결혼 후에 직업을 바꿔볼까?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마음들이 좀 든다는 거예요. 결혼도 결혼이지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의 지극정성에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막상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이 마음적인 것에 대한 동요보다 조금 더 넘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상황이 괜찮을 것이라는 느낌,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마음과 나의 추진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현실성.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나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한 가능성, 희망을 품게 될 거고요. 상대방은 진짜 나라는 사람 자체를 원할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결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껏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분들은 이 사람의 사랑이라면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부러울 정도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만난 누군가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뭐 상황은 다 다르겠죠, 우리가. 다양한 상태로 이 리딩을 들으실 거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지금 만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연애까지 갈까?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누군가에게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실망하거나 결혼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라는 정도의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맛볼 수는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반전으로 뒤엎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되냐라고 묻는다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한 차례의 이별, 한 차례의 끊어짐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두 분이 조금 싸우시거나 이렇게 좀 뭔가 의견이 좀 충돌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실망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해줄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자체도 여러분에 대해서 이 주도권 싸움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현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만 갖고는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두 분이 조금 어떤 장애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 결혼까지 꼴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넘어가야 되는 산들이 좀 한두 개는 아닐 거거든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좀 주도권을 쟁취하겠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이 결혼이고 뭐고 연애만 하다가 그냥 금방 헤어지게 되거나 연애만 그냥 하고 뭐 만나도 상관없잖아. 뭐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로 가지 않아도 되잖아. 라는 식으로 될까봐 상대방 딴에는 이 관계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본인이 좀 확실히 쥐고 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할 건데 이거는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결혼을 하기 위한 여러분에게 자신의 계획, 미래 계획, 우리가 함께 할 거라는 어떤 현실적인 모든 기반이 안정된 이런 준비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제의하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주겠다. 내 확신, 내 모든 준비된 많은 것들을 너에게 다 공개하겠다, 오픈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건 여러분도 당연히 여러분 나름대로의 준비라는 게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왜 결혼 준비를 이야기할 때 양쪽에서 얼마씩 해가야 되느냐, 뭐 예물이나 예단 생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집안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집안이 조금 상대 쪽 집안과 조금 수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상대가 우리 집안에는 뭔가 좀 턱없이 부족한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나하고 상대방은 마음만으로는 가능한데 양쪽 집안 부모님들이 가족이 얽혀지는 순간 누가 더 준비를 해와야 되냐느니 누가 덜 준비가 되었다느니 우리가 여기까지 해올 테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만큼이다 등등 되게 많은 것들이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갖고는 안 될 거란 얘기예요. 3번 분들은. 근데 되게 희한하게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간에 조금 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금전적으로 내가 이만큼이 뭐 있는 건 있어 준비는 했어 근데 좀 사실 난 막연한 거죠. 결혼이라는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난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준비를 해왔다. 아니면 뭐 내가 결혼을 위해서 딱히 준비한 자금은 아니지만 뭐 우린 뭐 난 집안이 워낙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준비해 본 적은 없다라든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3번 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온 되게 아이러니한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 때에 여러분이 이 사람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깊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나 그냥 이 결혼을 굉장히 신나는 여행처럼 모험처럼
내가 이렇게 딱 준비가 딱딱딱 되어서 이때쯤 결혼해야지, 결혼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는 몸만 와라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는 그냥 나랑 같이 살면 돼, 너의 마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거고 준비를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으니 내가 충분히 너의 상황을 책임질 수 있어, 혹은 내가 탄탄하게 준비를 해둘 수가 있어 등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준비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결혼이 하나의 모험이라고 진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그냥 진짜 결혼하게 되는 건가 싶은 순간에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들의 눈에는 굉장히 모험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되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얘 되게 남들 눈에는, 아니 무슨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쉽게 한다고? 갑자기 한다고? 진짜 갑자기 해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은 분명히 이 시기 안에 조금 많이 다툼을 할 건데, 그건 주도권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상대방 쪽에선 좀 더 진지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모든 것을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자기한테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 마음도 좀 있고요. 근데 상대방 자체가 워낙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닐 거예요. 이 시기에 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둘이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때, 결혼 해보는 거지, 뭐 삶을 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울 수도 있고, 이 관계 안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조금 자기가 미운 소리 듣더라도 좀 앞에 나서서 집안에서의 어떤 기준도 좀 본인이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 자기 가족을 설득해야 하는 어떠한 상황이라거나, 좀 자기가 미움을 받고서라도 여러분과의 결혼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프로포즈를 할 거고요. 제안을 할 거고 제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몸만 가도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카드의 흐름이고,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의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사실 뭘 더 준비할 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실감하는 시기일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도 내가 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마침 타이밍이 왔으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요, 여러분, 변화하기 싫으세요, 이제? 변화하는 게 너무나 무서우세요? 두렵고, 싫고, 막, 나는 이제 좀 진짜 안정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사랑, 그런 관계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뭔가 이렇게 이제는 다이나믹하고 막 인생의 어떤 변화무쌍한 것에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것 자체가 즐겁지도 않은 상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될까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결혼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상대방의 특징이 나온다면 제가 그 특징을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될지요. 여러분들은 일단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중하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변화를 일단 싫어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과 분별심이 굉장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 예를 들어 사랑하는데 내가 결혼해봤자 뻔히 고생할 것 같아. 예를 들면요. 근데 정말 너무 사랑하고 끌리니까 그냥 하다 보면 괜찮겠지. 결혼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저 부분이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4번 분들이 지금 저는 사실 지훈님 좀 고민되는 상대랑 결혼 생각은 하면서도 연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짐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결혼하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뻔히. 왜냐면, 뭐, 성격 차이, 혹은 아니면 저희는 집안끼리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좀 많이 부딪혀요. 집안도 그렇지만 제가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준비가 됐지만 상대 쪽에서 저희 집안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등등. 여러분들이 되게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결혼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윤님 사실 마음은 그렇게 끌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그냥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막 미친 듯이 막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문제없이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그런 사람하고 지금 만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만나는 그 사람과 결혼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 나의 능력 안에서 결혼을 선택해요. 그러시기 때문에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이 되어질 것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집안도 내 집안과 어느 정도 맞을 거고요. 내 집안과 상대의 집안이 너무 달라가지고 혹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될 텐데, 반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딪혀야 되는 상황인데도 무릅쓰고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정말. 근데 그게 4번 분들한테 해당은 되지 않아요. 나는 맞춰서 결혼하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되니까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할 만한 나이라서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결혼 정년기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실 거예요. 내가 결혼 정년기인데 내가 결혼할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4번 분들은 결혼 정년기라고 쳐도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잘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란 생각이 스스로 들진 않을 거예요. 왜? 너무나 잘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결혼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막 딱히 손해보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딱히 막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 사람 사랑하는 거 맞나?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나 이렇게 결혼하는 거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거나 주변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막 괜히 혼자 괜히 사랑 없는 결혼 막 이런 거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 이씨 결혼해도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되면 사랑 같은 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 없는 결혼 막 진짜 이런 거 미리 걱정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결혼이 되어진다는 건 이 사람과 내가 맞단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은 것들이 서로 맞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고요. 결혼이 되어졌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인연이란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굳이 이게 내가 잘 되어지다 보니까 이거 나 이 사람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나?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은 너무 잘 되어지다 보니까 괜히 들어오는 걱정일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라서 4번 분들은 문제 없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결혼 직전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을 거고, 여러분들과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끊어내고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모든 것들은 다 마련을 해놓은 상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고요. 이 사람을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좀 여러분이 이 상대방에게는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 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너무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좀 그런 모습도 버리셔도 돼요.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나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나? 요 갈등을 하면서 내게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루트로 가시겠지만 결국 내게 맞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랑 맞는다는 것 자체가 나하고의 그 인연이 또 깊다는 거고요. 모험적이고 요런 위험한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질려버리고 너무 싫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한다는 얘기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안정감과 신뢰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상대방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될 때는 상황적으로 많은 것들이 안정된 상태로 결혼을 하시게 될 거고, 이 결혼 또한 내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는 어떤 방향,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결혼 상대는 현실적으로도 채워줘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채워줘야 되고 설레임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하나의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 실수 없는 결혼을 했구나, 내 결혼은 실수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어떤 건지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준비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험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게 되는 그땐 여러분들의 직업이 됐건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상황이 됐건 많은 것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사람과 손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분들은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밀어붙이는 힘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다. 뭐 상관없어요. 남성이다. 뭐 상관없어요. 상대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밀어붙인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약간 좀 이렇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좀 약간 단어에도 약간 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 언젠가 하면 되지. 그래, 뭐 결혼하자. 뭐 언제 할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난 준비를 할 거고 너는 이렇게 할 거고 뭐 우리 그러면은 뭐 웨딩 플래너를 누구한테 뭐 추천을 받자든지 뭐 날짜 먼저 정하자든지 뭐 부모님을 내가 먼저 만나러 가겠다는지 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좀 해보자든지 뭐 정말 뭐 내 진짜 통장 잔고를 뭐 갑자기 확 오픈을 해버린다든지 나의 어떤 상황, 뭐 재정적인 상황까지도 이런 것들 그리고 난 너에게 올인을 했다. 난 너와 결혼을 꼭 해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되게 이분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시게 될 거예요. 5번 분들은 특히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밀려서 결혼하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결혼을 했었거나 내가 상황에 떠밀려 갖고 결혼을 할 바에는 그냥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주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면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내가 진짜 모든 영혼을 갈아서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꼭 잡고 난 그 사람과 가정을 이뤄야 돼. 난 그게 아니면 나는 굳이 글쎄, 확신이 없는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확신에 차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푸시를 강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푸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이 능력이 좀 있고 어느 정도 이 결혼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연애도 결혼도 삶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바이벌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치열해요. 그죠? 근데 치열함 속에서 굳이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게 돋보이는 사람들이 늘 있죠.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굳이 연애가 급하지 않아도 늘 연애를 해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바쁜 와중에 그리고 이 사람도 미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에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을 놓치게 되면 이 사람은 결혼을 생각 안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상대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쉬운 상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예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청혼은 당연히 이 사람이 하겠죠. 이 사람도 뭐 청혼은 두 분 다 사실 서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진행이 된다 그래도 이 상대방이 나에게 또한 프로포즈를 할 거예요. 본인의 나름대로 프로포즈 꼭 막 엄청 거창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만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여러분들이 다만 조금 더 실행력 있게 밀어붙이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결혼 날짜가 됐건 상견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갖겠다, 너를 가져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강하게 어필하면서 상대방 또한 본인의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할 거라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의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을 본인의 미래 계획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넣게 된다. 이 사람은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본인의 이 미래 계획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진짜 여러분들과 혼연일체 돼가지고 자기 삶을 계획할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만나게 되는 이 궁합, 이 시너지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포부가 크다 그래야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좀 포부도 큰 사람이고 시기적으로도 이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하는 시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시기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조금 더 두 사람의 일상에 스파크가 튀고 활력이 좀 넘치고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분은 결혼하게 되는 게 두 분의 인생에서 하나의 승리를 거머쥐는 것과 같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올인하듯이 막 이렇게 돌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때가 아니면 패기가 없어질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모하거나 패기만 넘쳐 보이는 상황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야, 그 너무 좀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너무 빨리 결정한 거 아니야? 뭐 그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나는 지금 이렇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면 내가 결혼을 지금 아니면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직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 사람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진 않을 거고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을 말린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려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향한 이 성취욕, 소유욕 이런 것들은 내가 결국 내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그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결혼을 결국엔 거머쥐게 된다, 가지게 된다, 내가 성취하게 된다, 내가 내 결혼을 이끌고 가게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대방이 따라와 주기는 하고 상대방 또한 거기에 같이 힘을 입어서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결혼이긴 하겠지만 이 결혼에 꼴이 나는 요 과정까지 결혼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분의 무모함이 한 8할은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무모함이라고 볼 수 있는 패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결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좋아서 만나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나 그래도 지금 아니면 나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마음은 확실하다고 나오거든요. 뭐 미래에 만나게 될 사람이든 지금 만나는 사람이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셔도 좋아요. 그랬을 때 상대가 이게 현실이구나. 나 지금 천천히 알아볼 게 아니라 나 급했던 거 맞구나. 나 급하게 해야 되는 거 맞구나. 이렇게 딱 번쩍하고 상대방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본인의 집안이 됐건 부모님이 됐건 재정적인 상황이 됐건 모든 것들을 그때서부터 조금씩 준비를 좀 실감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될 상대방이 그게 지금이 됐건 나중이 됐건 그때 여러분들의 이 패기가 한몫한다는 거죠. 결국엔 요 리딩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상대방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좋으니까 지금.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한 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너랑 결혼할 건데 너 지금 나랑 결혼할 거 아니면 우리 안 될 수도 있어. 확 밀어붙이게 되는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패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